아니, 그 나이에 가진 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저희 민서는 혼수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집은 당연히 사위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민서의 어머니는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 사돈의 첫마디에 이대수 씨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담했던 건 옆에 앉은 아들 태훈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전 말이에요. 태훈이가 그 나이 먹고도 여자만큼밖에 못 모았다는 것도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집은 사돈 댁에서 해주시겠거니 생각했죠. 제가 틀렸나요? 대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훈이의 모은 돈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민서 어머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근데 말이죠.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값어치라니요? 사람이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존재였던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수 씨의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야기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훈이는 37. 공부하느라 취업이 늦었지만 지금은 연봉 1억이 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죠. 결혼하고 싶어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대수 씨는 속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몇 달 전 태훈이는 민서라는 간호사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고 첫인상만 봐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했던 건 민서가 부모님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 둘 다 바쁘셔서요. 그땐 대수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민서 부모님 쪽에서 상견례를 서두르자고 연락이 왔고 대수 씨는 인천까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추고 구두도 사며 내 아들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식당에 먼저 와 있던 민서의 부모님은 등산복에 가까운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들어선 대수 씨는 순간 민망함을 느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 차림새가 단순한 격식 부족이 아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대수 씨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민서 어머니는 은근히 비꼬았고 식사 도중에도 술을 시키며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안에 오면 무슨 수로 애들 살게 할 건데요? 딸이 간호사고 뭐고 저희 딸이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는 들고 오는 사위를 기대했어요. 그 말에 태훈이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주시는 돈도 제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꼭 주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민서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서는요, 값어치가 있어요. 그 순간 대수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건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거래 이야기구나.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대수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 막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는 아들의 얼굴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서의 부모는 물론 민서 본인까지도 멍하니 대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가신다고요? 민서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예.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협박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결혼을 얻겠다는 말씀이세요? 사돈이 결혼을 진심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같은 자리는 애초에 없었겠죠. 그제야 옆에서 침묵하던 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태훈아 너까지 왜 이러니? 우리 민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이렇게까지? 넌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네. 민서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고개를 젖히며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대수 씨는 자리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껏 누구한테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이를 눈앞에서 값어치 따지는 집에 보내겠다는 생각, 저는 오늘부로 내려놓겠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레 아들을 붙잡았다. 태훈 씨 나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은 좀 그런 편이지만 나까지 미워하지는 말아줘. 그 말에도 태우는 차갑게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미워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내 모습에 더 실망했어요. 방을 나서며 대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계산은 절반만 하겠습니다. 반은 저희가 먹은 걸로 치고요. 더 나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는 전투가 끝난 전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다. 태훈이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뭘 네가 죄송하냐.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해라. 그때 태훈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엔 민서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심스레 대수 씨가 말했다. 태훈아, 혹시 내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빠 눈치는 보지 마라.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믿는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 하나면 충분했다. 며칠 뒤 아들은 파혼 통보를 전했고 여자 쪽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다. 민서가 붙잡기도 했고 부모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훈은 단호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 마음이 다 식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 태훈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대수 씨가 준 돈에 더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리고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요. 뭐?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신중하려고요. 대수 씨는 미소 지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상견례는 또 오겠지만 이번엔 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족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날의 사도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놓친 게 그쪽 집안의 가장 큰 손해이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였다. 며칠 뒤 아들은 민서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도 끊이질 않았지만 태우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민서 쪽에서 꽤 붙잡았나 보더라. 부모님들도 연락하겠다며 난리셨대요. 대수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태우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아버지,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다 식었어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대수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아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구나 싶었다. 그 뒤로 아들은 달라졌다.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연봉도 점점 올랐고 대수 씨가 결혼 자금으로 준 돈에 스스로 번 돈을 보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이 집 아빠랑 내가 같이 산 첫 집이에요. 입주 기념이라며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초대했다. 그래도 내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돈으로 내 집이 생겼다니까 괜히 기분이 좋다. 그 돈 받기 전엔 꼭 결혼할 때만 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대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결혼을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태훈이 슬쩍 말했다. 아버지, 저 요즘 다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아니요.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이번엔 신중하게.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요. 그래. 만나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이번엔 미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과 달리 태우는 더 단단하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서 쪽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사돈될 뻔했던 그 집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가끔 떠올라 억울함이 밀려들 때도 있었지만 대수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 아들을 놓친 게 그 집엔 가장 큰 벌이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복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지켜야 할 건 체면도 혼수도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 자식의 자존심입니다. 그날 이후로 대수 씨는 더 이상 민서 쪽에서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파혼을 통보한 아들에게 연락이 몇 번 더 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태우는 받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태훈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대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무사히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아들은 일에 전념했고 집도 안정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웃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조심스럽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전처럼 들뜨지도 조바심 내지도 않았다. 다만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아직 상견례나 결혼 얘기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언젠간 또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 한번 겪었으니 다음엔 더 잘하겠지. 면역 생긴 것 같긴 해요. 둘은 웃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간다며 외출했고 대수 씨는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다. 민서 쪽에서 들었던 수많은 모욕, 값어치라는 말, 그리고 이딴 걸로는 결혼 못 시킨다던 눈빛. 이젠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들을 지켜낸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참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니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훈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식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친구 부모님과 아들, 그리고 한쪽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까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대수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두 집안이 이어지는 일이다. 그걸 처음부터 모른 채 하고 시작하면 그 끝은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다. 대수 씨는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다. 결혼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해라.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진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께도 혹시 당신의 자녀가 지금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조용히 말해주세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울고 웃기며 키운 그 세월이 값어치 같은 말로 평가받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를요. 우리는 아들의 혼인을 막으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누군가의 조건이 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고 그 속에는 수많은 가치와 온기가 담겨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돈과 계산만 남아있다면 그건 더 이상 결혼이 아닌 계약일 뿐이겠지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이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가 우리 아들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처를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부모이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닌 존중받는 인생의 기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